여러분 객관소송 마인드맵 한번 보세요. 객관소송 뭐 몇 페이지 안 되죠, 그죠?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게 주관소송이에요. 즉 자기 관계된 것을 다투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객관소송은 개개 국민이 직접 자기 관계 없는 것을 다투는 거예요. 그럼 자기 관계도 없는데 소송을 다 받아주면 법원 미어 터지겠죠? 열기주의예요. 법에 열거된 것만 소송 받아줘요. 즉 법에 정해진 것만 소송을 받아줘. 그럼 객관소송에 시험 나온 건 뭐겠어요? 법에 정해진 게 뭐냐? 이건 나오겠죠. 열기주의다. 이게 뭐 제일 많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주관소송은 자기관계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소송을 다 받아줘. 웬만하면 받아줘. 근데 객관소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거된 것만 받아줘. 자, 이 객관소송은 이제 민중소송이 있고요. 기관소송이 있어요. 민중소송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국가 공공단체의 불법에 대해서 직접적 자기관계가 없는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민중소송이에요. 자, 거기 마인드맵 적용법규 보세요. 일반적으로 개별 법 규정에 따라가는 건데 행정소송법의 규정도 있고요. 만약에 개별 법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취소를 구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준용하고요.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을, 부작위에 관한 것은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당사자 소송을 준용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취소 관련된 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을 준용한다. OX? X죠. 취소소송 준용하겠죠. 효력과 관련된 거는 부작위 발송을 준용한다. OX? 효력이면은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하겠죠? 어렵지 않아. 한번 읽으면 볼 수 있는 거야. 자, 성질은 이 민중소송은 주관소송이다, 객관소송이다? 객관소송. 열기주의다, 개괄주의다? 열기주의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럼 뭐가 열거되어 있는지. 자, 처음에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니까 선거소송. 민중소송 종류예요. 근데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단심제예요. 단심 옆에 쓰세요. 대법원에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나. 올라갈 데가 없죠. 대법원이면. 그 외에 뭐 시도의원, 시군구장, 시군구의장 뭐 이런 것들은 2심제예요. 그럼 어디다 하는 거예요? 2심제 옆에? 고등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대법원 위에 남아있죠. 두 번 하고 끝나요. 어쨌든 얘들은 뭐 종류다? 민중소송 열거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당선소송 있죠. 당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소송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소송할 수 있어요. 이 선거는 뭐예요? 선거 당선 이런 건 대표자 뽑는 거고, 투표는 찬반이에요. 행정수도 이전 찬성할래 반대할래 투표죠. 그죠? 국회의원 누구 뽑을래 이러면 선거예요. 이런 선거나 투표에 관한 거. 마지막에 이제 주민소송 나와 있죠? 이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 공무원들이 부정행위, 돈 관련된 부정행위,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죠? 뭐 착복을 했다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무슨 소송 종류다? 민중소송 종류죠. 하나 더 적을게요. 주민 소환에 관한 투표소송이에요. 이런 거는 민중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소송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렇게 정해진 것만 소송 받아줘요.
2년 전에 여기 나왔죠. 주민소송은 뭐 종류냐? 이게 질문이야. 답이 뭐였겠어요? 인중소송이다. 이게 답이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기간소송은 뭐냐?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개개 국민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럼 유형이 4가지가 나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기관끼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과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행정기관끼리. 이 4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소송 종류예요. 기간소송 어디서 하냐? 대법원에서 해요. 대법원에서 한다는 거는 몇 신제를 의미해요? 단신제를 의미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간소송 종류 요 3가지는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로 가져갔어요. 겹친단 말이지, 3가지는. 근데 이 3가지를 어디서 가져가 버렸다? 헌재에서 가져가 버렸어. 기간소송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 기간소송은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끼리 분쟁만 현재는 기간소송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져가 버렸어. 지자체 내부기관이라는 게, 지자체 내부기관이라는 게 뭐 있어요? 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이게 지자체 내부에 있는 기관이에요. 얘들끼리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은 대법원의 기간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서 대답하세요. 행정자치부랑 통일부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디서 무슨 소송해야 돼요? 행자부 국가기관이죠? 통일부 국가기관이죠? 헌재에서 권한쟁의죠. 행정자치부랑 대전시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디서 무슨 소송이에요? 행자부 국가기관이죠? 대전시는 지자체죠. 헌재에서 권한쟁의. 부산시랑 마산시가요, 해상 경계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디서 무슨 소송? 부산시 지자체죠? 마산시 지자체죠? 헌재에서 권한쟁의. 마산시 시장이랑요, 마산시 의회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무슨 소송이에요?
마산시장 지하철 내에 있는 기관이죠. 마산시의회 지하철 내에 있는 기관이죠. 그럼 어디? 그럼 이제 대법원 기관 소송인 거예요. 강노현 교육감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쟁이 발생했어요. 어디서 무슨 소송이에요? 교육감 지자체 내부 기관이죠. 시장 지자체 내부 기관이죠. 그럼 어디서 무슨 소송이에요? 대법원의 기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객관소송은요, 이게 다예요. 여기서 안 보시면 잘 정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남아있는 건 이제 행정심판만 남아있죠. 행정심판은 마인드맵이랑 서술이랑 병행해서 배울 거예요. 행정심판 마인드맵 펴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소송과 달리요. 심판은 법원에서 해요? 행정청에서 해요? 행정청에서 해요. 이제 이 행정심판의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돈이 안 들어. 돈 드는 거 없어. 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가서 뭐 변론하고 이런 것도 다 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회계학적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요.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행정청의 작용을 행정청 가서 다퉈. 별로 공정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근데 소송에서는 얘를 이제 원고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행정심판 청구하는 국민을 심판 청구인이라고 불러요. 소송에서는 처분이나 부작위란 행정청을 피고라고 불렀잖아.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라고 불러요. 뭘 놓고? 처분이나 부작위를 놓고 다 푸는 거야. 행정심판은요, 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지. 행정청에서 해요, 행정청에서. 행정청에서. 얘는 이제 권력 분립상 문제가 없어요. 행정청에서 하다 보니까 다 처분.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에 줘라, B에 줘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의무행위 심판이라는 게 된단 말이지. 의무행위 소송은 없어도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게 다 권력 분립상 소송에서 안 됐던 것들이잖아. 심판에서는 다 돼. 자, 그럼 마인드맵 보세요. 자, 행정심판의 종류. 자,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OX.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이라는 거 나오면 다 틀려. 그런 거 없어. 의무 이행심판이지. 이행의 동그라미. 그 의무 이행심판은 뭐 이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뭐겠어요? 안 한 게 대상이겠죠. 거부나 부작위. 이렇게 안 한 게 대상이야. 거부나 부작위 안 한 게 대상이다.
당사자 심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민중심판, 기관심판 이런 거 다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딱. 그리고 그 밑에 개별법에 뭐 이유신청 같은 개별법상 행정심판도 존재하더라. 행정심판법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자, 페이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페이지 넘겨봐요. 넘기면 박스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부작위반 확인심판 비교해놓은 박스 있어요. 여섯 페이지인가 일곱 페이지 넘고 335. 자, 거기 보면은 취소심판, 무효당심판, 의무행심판 비교해놓은 박스 있죠? 자, 이건 뭐 시험 자주 나오고요. 헷갈리니까. 여기 봐봐요. 소송 복수해볼게. 취소소송 제소기간 있죠? 90일 1년. 무효등 확인소송 제소기간 없죠? 부작위법 확인소송 제소기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소송이 그렇잖아. 이거 봐봐. 심판 봐봐. 취소심판 제소기간이 있어요. 취소소송처럼. 무효등 확인심판 제소기간 없어요. 무효등 확인소송이 없는 것처럼. 무효등 확인심판은 언제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X. 뭐지? 제소기간 기간 제한이 없다니까? 자, 의무 이행 심판은 항상 나눠서 생각해야 돼. 거부를 이행하라고 심판 청구했는 건지 부작위를 이행하라고 심판 청구했는지 나눠서 해야 돼. 자, 거부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제소기한 있어 없어요? 있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제소기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거부는 못해 표시한 게 있잖아요. 안날로부터 90일 이게 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게 돼. 부작위는 뭐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뭐 있은 날로부터 이렇게 돼요? 안 된다고. 자, 이제 OX로 대답해 볼게요.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기한이 있다. OX. X야. 의무이행 심판 제소기한이 없다. 그것도 X야. 그냥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기한이 있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기한이 없고 이렇게 가야 돼. 나눠서 얘기해야 돼. 자, 두 번째 집행정지 보세요. 소송 봐볼까? 취소소송이나 무효당한 소송처럼 처분, 집행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이 집행정지라는 게 있다고. 근데 부작위와 해서 부작위 뭐 집행이 있어 없어요? 집행정지 신청이 없잖아. 똑같아. 취소심판 집행정지 있죠? 무효당한 심판 집행정지 있죠? 근데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든 부작위든 집행한 게 있어 없어요? 집행정지가 없어요. 거부든 부작위는 집행이 없잖아요. 집행 신청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의무이행 심판은 집행 신청이 안 된다. 맞아요. 거부든 부작위는 다 안 되니까. 거부든 부작위는 집행이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 사정 재결. 여러분 봐요. 사정 판결은 여기도 있을 텐데. 사정 판결은 무슨 소송에만 있어요? 취소소송에만 있지. 나머지 소송은 사정 판결한 게 없어. 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서만 사정 판결이 있어요. 심판은 취소심판에 있고요. 무효등 확인심판, 부작위반 심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부작위반 심판 그럼 틀려. 그죠? 의무이행 심판. 소송은 취소소송에만 있는데 심판은 취소심판에도 있고 의무이행 심판에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밑에 거는 일단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재결, 무슨 심판은 되고 무슨 심판은 안 되고 정리해야 돼. 그죠? 이거는 그 앞부분에 보면 서술이 나와 있잖아. 제 교재가 그림 서술 박스잖아. 서술이 쭉 설명돼 있겠지만 서술로 봐서 머리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박스로 딱 비교하면서 뭐 되고 안 되고 해야지 정리되고 그래야 반복해서 기억하지. 다시 마인드맵을. 행정심판법 마인드맵. 자, 두 번째 가지 보세요.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처분이죠. 그죠? 불행사, 부작이죠. 이게 대상이에요, 처분이나 부작. 근데 소송과 뭐가 다르냐? 소송은요, 이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위법한 것만 대상으로 해요. 근데 심판은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도 대상이 돼. 부당하다는 건 1편에서 배웠어요. 법을 어기진 않았어. 위법 아니야. 법을 어기진 않았어. 하지만 비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 행정심판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요? 소송과 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 뭐다? 판정 기간이 다르죠. 소송은 어디서? 독립된 법원에서. 심판 어디서? 같은 행정청이야.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 그죠?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술로 보겠어요. 큰 4번 행정심판기관. 매핑이랑 서술이랑 일치해요. 뭐 매핑 순서대로 서술이 나왔는데. 자, 행정심판기관 보면요. 양가로 1번에 개설이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2번에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행정심판기관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첫 번째 가지 법적 지위. 요거예요. 합의제 행정처입니다. 이게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2009년 전까지만 해도요. 합의제 의결기관이었어. 결정밖에 못했어. 재결하는 재결청은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해놓고 표시는 재결청이 별도로 하고 이랬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합쳐버렸어. 행정심판회와 결정 표시 다 해. 저희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행정청이다? 의결기관이라 그럼 틀려. 표시까지 하는 행정청이에요. 의결기관은 의논해서 결정만 하지 외부에 표시는 못하는 게 의결기관이야. 근데 지금은 행정심판이야 결정해놓고 뭐까지 해? 외부에 재결 표시까지 한다고. 옛날에는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따로 배우고 재결청 따로 배우고 권한도 나눠져 있고 의무도 나눠져 있고 따로따로 다 암기하고 막 이래야 돼요. 지금은 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설치라고 돼 있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돼. 이게 좀 골치 아픈 건데 이게 지금 처분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라져요. 첫 번째, 처분을 자기가 하고요. 자기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처분을 하고요. 자기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사실 더 공정하지 못하죠. 어떤 경우냐? 그 박스 봐봐요. 동그라미 1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박스에서 중간쯤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죠. 1점 감사원, 국정원, 즉 대통령 직속기관에 장애하면은 자기가 하고 자기 소속이야. 무슨 말이냐? 감사원장이 처분하면은 어디다 행정심판 청구해요? 감사원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자기가 하고 자기 소속. 2점 봐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이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처장이 하면 자기가 하고 자기 소속이야. 국회 사무총장이 하면 어디다 심판 청구해야 돼요? 국회 사무총장이 하면 국회 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가는 거야.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밖에 독립위원회. 독립위원회가 하면 어떻다? 자기가 하고 자기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정리해 볼게요.
얘들의 공통분모로 얘기하자면 감사원, 국정원, 국회, 법원, 헌재, 선관 전부 다 완전 독립기관들이죠. 국회가 독립적이지, 법원도 그렇고. 그죠? 가호사 정리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다 독립기관들이야. 그러니까 독립적이다 보니까 어때? 자기가 하고 자기 소속의 행정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뭐 기억해야 돼? 처분청 누구일 때 어디다 하냐 이 기억해야 돼.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어디다 해요? 중앙행정심판이잖아요. 자, 처분청이 누구일 때냐? 1점 보세요. 제1항에 따른 행정소 외에 다른 국가. 이거 외에 다른 국가기관들. 여기 봐봐요. 국토부 있어 없어요? 없죠. 여성부 있어 없어요? 통일부는? 행자부는? 이 외에 다른 국가기관이 하면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예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기관들, 중앙기관이 하면 다 여기. 그 다음 2점 보세요.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여기에 있는 의회. 서울특별시장에 하면 어디다 해요? 대전광역시장에 하면 중앙시장. 자치도, 자치시 이런 것도 광역이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면 중앙시판이야. 서울특별시 의회 가면 중앙시판이야. 이 광역에는요 교육감도 들어가요. 교육감도 광역으로 분류돼. 교육감 교육위원회도 여기 중앙시판. 3번 필요 없고 기억하면 중앙시판에서. 자, 동그라미 3. 세 번째 유형 뭐예요? 광역단체장 소속이에요. 광역이 뭐가 있어요? 일반, 시, 군, 구장. 그러니까 특별 광역 도 이런 광역이 아니라 기초, 일반 시, 군, 이 다 일반 기초 지자체죠? 시군, 구, 장이나 의회가 하면은, 자 보세요. 전라북도 전주시장에 하면, 일반시죠 전주시. 특별 광역시 아니에요. 전주시장에 하면 어디로 가요? 광역으로 가. 전주시 강력이 뭐예요? 전라북도 전주시야. 전라북도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이에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하면 중앙행정심판이요.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이 있어요. 서구구청장. 어디로 가요? 대전광역시 서구니까 대전광역시장 소속의 행정심판. 대전광역시장이 하면 중앙행정심판. 경기도 성남시장에 있어요. 성남시 일반시장. 어디로 가요? 광역. 경기도 성남시가 경기도지사 소속 행정심판. 경기도지사 가면요? 중앙행정심판. 그 특별 광역에서 하면 중앙으로 가고요. 기초에서 하면 어디로 가요? 광역으로 가는 거예요. 직근 상급 청소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지방특별기관. 지방특별기관은 뭐냐 물어본 적 없어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 안 물어봐도. 지방특별기관은 법무부나 검찰청 산하에 있는 지방 직근상급이랑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행정청이. 얘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고, 얘가 하면 바로 위에 있는 거고. 이게 직근상급이에요. 처음청이 지방특별기관일 때 직근상급. 여러분 요거 통째로 암기해야 돼요. 보면서 대답하세요.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면 어디다 행정심판 청구해야 돼요? 국민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하면 어디다 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 그죠? 울산시장이 하면 어디다 해야 돼요? 울산광역시야. 어디다 해야 돼? 중앙행정심판이요. 울산시 동구청장이 하면 구청장. 광역으로. 울산시 동구니까 울산시장 소속 행정심판. 그죠? 지방특별기관이 하면요. 직근 상급으로 가는 거죠. 그 통째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기억해야 되냐? 페이지 넘기면 박스에 보면은 구성원 수가 정리가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99% 이거 아니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국회 사무총장 처분받을 일이 있어요? 뭐 과거사 정리위원회 처분받을 일이 있어요? 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지방특별기관 처분받을 일 뭐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야, 거의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 보면 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 누구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안 돼. 부위원장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에요. 광역은 누가 위원장이냐? 그냥 얘가 위원장이야. 봐, 아까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울산시 동구청장에 어디다 행정심판 청구해야 돼? 울산시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죠. 울산시장이 위원장이야. 그냥 그렇게 케이스로 안 물어봐. 그냥 이 문구 그대로 나와. 소속 행정청이 위원장이다. 얘가 위원장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때 국민원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그럼 총 구성원, 중앙행정심판 몇 명이에요, 총? 50명. 일반적인 행정심판이 몇 명이에요? 30명. 50명에서 한 사건 다 해요? 실제 구성원 몇 명이에요? 9명씩이죠. 근데 이 9명 중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6명씩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9명의 사건 하면서 민간인 6명 포함시켜서 심판해요.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늘 있는 사람, 상임위원이 4명 있어요. 일반 행정심판이 없지만. 이것도 하지만 다 외워야 해. 이거 사실 이건 이해할 게 없죠. 왜 50명인지 이해하려면 입법자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입법자가 봤을 때 5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니까 50명으로 정한 거야. 50명, 30명, 실제 9명 재판하고 민간인 6명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원 4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어디다 청구해야 되냐? 어느 행정심판위원회 해야 되냐? 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이거 배웠죠, 그죠? 다시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 네 번째 가져보세요. 심판 당사자 누구예요? 청구인, 피청구인. 자, 칠판 뭐 소송 봐요. 원고가 심판의 청구인이잖아. 원고가 누구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피고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똑같아요. 명칭만 청구인, 피청구인이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피청구인은 행정청. 똑같아요. 시험 안 나와. 똑같아요. 자, 관계된 사람 누가 있어요? 소송도 소송 참가 있었죠? 심판도 참가 있어요. 그럼 뭐 소송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대리인, 뭐 변호사 당연히 있겠죠, 그죠? 심판도 뭐 대리인으로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제기해가지고 심판 청구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소송은 안날로부터 며칠? 90일. 있은 날로부터 며칠? 1년. 자, 심판은 안날로부터 90일. 똑같아요.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거 다르죠? 1년 아니에요. 180일이에요. 90일 불변기간이고 180일 불변기간 아니다. 이건 똑같아요. 1년에 대한 예외가 정당한 사유되면 1년 지나도 소송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야. 정당한 사유되면 180일 지나도 심판 청구할 수 있어. 자, 근데 뭐가 다르냐? 1년에 180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 그죠? 소송은 90일 예외 규정이 없어요. 1년 180일 예외 규정 있잖아, 정당한 사유. 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심판은 있어, 예외 규정이. 천재지변, 막 땅 갈라지는데 막 심판 청구가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이 있으면 90일이 지나도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해외에 있으면 30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0일에 대한 예외 규정 기억해야 돼. 자, 심판 청구 방식은 서면으로밖에 못한다. 구두로는 심판 청구 못해요. 자, 이것도 추가할게요. 자,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한테 청구해서 얘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청구하는 방식 두 개죠. 뭐로 하던 구두로는 못해. 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청구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른 심판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취하할 수도 있어요. 자, 심판 제기의 효가 원칙 뭐예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똑같아요. 소송. 예외적으로 뭐 해요?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지. 똑같아. 소송도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해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심리, 뭐뭐 심리예요? 똑같아요. 뭐뭐 심리예요? 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하고 똑같아요. 뭐 같은 거는 뭐 나오지도 않아. 나와봤자 그냥 배운 대로 풀면 되고. 심리 범위 똑같아요. 불고, 불리, 고하지 않으면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 불이익하게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치, 다 구제제도야. 더 불이익하게 바뀌면 누가 구제 신청해? 그 다음에 법률 문제, 재량 문제 다 심리할 수 있다. 별거 없어요. 자, 심리 원칙 보세요. 대심주, 이것도 똑같아요. 대심, 상호 공격 방어한다는 거야. 상호 공격 방어한다.
자, 직권심리 가미되어 있다. 이것도 똑같죠? 당사자 변론이 원칙인데 당사자 변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이 직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 행정심판도 당사자 변론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탐지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구술심리, 서면심리 이거는 시험 나와요. 소송은 구두변론이야. 그죠? 심판은 서면, 구두 다 돼요. 서면이 돼, 심판. 이거 달라, 이거는. 앞에 건 다 똑같은 건 안 나온다, 이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시험 자주 나온다고. 자, 그 밑에 거도 나와. 소송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공개. 심판은 비공개예요. 이거 달라, 이거는. 소송이랑 다른 점이야, 이거. 자,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돼 있죠? 재결. 첫 번째 가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죠? 자, 재결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며칠 내로 재결해야 돼요? 60일 이내로.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소송 재개한 며칠 내로 판결해라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심판은 심판 총괄 60일 내에 재결해야 돼. 자, 옆에 쓰세요. 60일 내에 재결을 못할 것 같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연장 7일 전에 알려줘야 돼. 연장한다고. 자, 재결 기간은 소송은 판결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재결은 기간 제한이 있어요. 시험 나와요. 자, 재결 방식 서면이에요. 구두로 재결 못해요. 심판 청구도 서면으로밖에 못하고요. 거기에 따른 결정, 재결도 서면으로밖에 못해요. 구두로는 못해요. 자, 재결의 범위 불고 불리 똑같죠. 심리를 고하지 않은 거 못한 것처럼 고하지 않은 거 재결도 못하고 더 불이익하게 재결도 못해요. 법률 문제, 재량 문제 다 할 수 있고 똑같고요. 자, 재결의 송달 동그라미, 우측 효력 발생 동그라미. 재결은 언제 효력 발생해요?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자, 이거는 주어를 잘 봐야 돼. 재결을 송달한다라고 하면 주어가 이 중에서 뭐 해야겠어요? 이 중에서 뭐 해야겠어? 누가 재결해요? 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어가 행정심판위원회 해야지 재결 송달한다가 맞지. 주어가 피청구인데 재결 송달한다고 말이 안 돼. 얘가 재결해? 재결 받는 애지 얘는? 둘이 재결 받는 거잖아. 재결 정보 송달은 얘가 한 거. 자, 재결의 종류 뭐 있어요? 각하, 기각, 사정, 인용재결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서 고 조심해야지. 사정재결은 무슨 심판 있어? 취소심판 있고 의무이행심판 있고. 자, 재결의 효력.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된 행정청을 기속하죠. 재결이 나면. 기속력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판결의 효력에서 배웠어. 기속력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거예요. 자, 옆에 쓸게요. 재결에는요, 기판력이라는 게 없어요. 기판력 무슨 뜻이었었죠? 판결이 확정되면 후행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게 기판력이야. 판결이 확정된 후행법원도 모순되는 판결을 못해. 여러분, 행정심판의 재결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법원이 원래 사법기관이야. 재결 어떻게 나든 법원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은 판결에 있는 효력이지 재결에는 없어요. 재결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재결도 국민이 승소하면 행정청 기속해야 하네요. 행정청 기속은 하죠.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으면 행정청 기속을 해요. 하지만 기판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법원은 구속할 수는 없어요. 자, 재결에 대한 불복. 이거 원래 국가직에 나왔대.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심판은 한 번 하면 끝이야. 왜요? 소송이 3심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뭐 공정하지도 못한 심판 몇 번씩이나 해.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어쩌고 저쩌고 저 길어. 그리고 서술어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려요. 한 번 하면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지. 소송으로 가야죠. 재심 청구란 건 없어. 자, 이제 마지막 고지제도.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왜냐? 소송은 고지제도라는 게 없어요. 심판은 있어요. 거기는 불고지 오고지인데 이거 심판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10번에)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번 행정심판 고지제도. 의, 필요성, 행정심판법, 법적 근거. 자, 성질부터 기억할게요. 고지는 뭐냐면 행정심판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처분하면서 야, 너 안 입고 오면 행정심판 할 수 있어. 이거 알려준 게 고지야. 단순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고지는 뭐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야. 그럼 처분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위법한 고지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건 사실행위야. 그냥 팩트만 알려주는 거야. 행정심판 할 수 있는지. 자, 종류. 직권에 의한 고지가 있고 이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 박스만 잘 정리하면 돼.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없다는 거랑. 자, 직권에 의한 고지, 신청에 의한 고지 제일 끝에 박스 네 번째 내용 보세요. 뭐 알려주는 거예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2번 제기할 수 있다면 절차나 청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측에 똑같아. 당해 처분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에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권에 의한 고지는 자기 권한으로 고지해 주는 건데 이게 뭐냐?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갑돌이한테 처분을 해요. 그러면 이 처분이 문서로 돼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불복수당 같이 고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권에 의한 고지는 처분할 때 그 처분 문서에다가 누구에게?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고지해 주는 거야. 그 처분을 직접 상대방한테 고지해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기 언제예요? 처분 시, 처분할 때 같이 알려주는 거야. 너 이거 불복할 수 있다. 방법 이렇다. 그죠? 자, 근데 신청에 의한 고지 보세요. 지금 제3자는 직권으로 고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제3자는 어떻게 고지 받냐? 고지해 주세요 라고 신청해서 고지 받는 거야. 이게 신청에 의한 고지. 자, 신청에 의한 고지는 주로 누가 한다? 처분 상대방은 직권으로 고지를 받잖아요. 주로 누가 해요? 제3자가 신청해서 고지 받는 거지. 그럼 시기가 언제예요? 해야지 고지가 되는 거지. 처분할 때 3자한테 해주지 않아요. 제3자는 고지 받고 싶으면 신청해서 언제 고지 받는다? 신청 시 고지를 받는 거야. 직권한 고지는 처분할 때 그냥 상대방한테 고지해 주는 거고, 신청한 고지는 제3자가 신청해야 고지 받는 거예요. 뭐 방법은 뭐 구두나 서면으로, 주로 이제 서면으로 많이 해주겠죠. 그죠? 이게 다예요. 요거 잘 보시고요. 사실 이거보다 시험이 더 많이 나오는 게 고지제도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고지해줘야 될 걸 안 해줬어. 불고지. 고지해야 될 걸 안 해줬어. 불고지. 고지를 안 해줬어.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언제까지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냐? 안날로부터는 적용을 안 받아. 언제까지 하면 돼? 180일 이내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알려줄게요. 고지를 안 하면 제소기한 어떻게 된다? 있은 날로부터 며칠? 180. 뭐는 안 적용 안 돼. 안날로부터 90일은 적용 안 되는 거야. 그게 좋죠. 둘 중에 하나로 지나면 안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180일만 적용해. 자, 근데
고지를 하진 않았지만 국민이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국민이 현실적으로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한다? 틀려. 국민이 현실적으로 알았던 몰랐던 편하게 안 날은 아예 적용 안 해. 180일 내에 하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았더라도 안 날 적용해요 안 해요? 고지 안 하면 행정상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안 날은 아예 적용 안 해요. 무조건 180일 내에 하면 돼. 자, 근데 불고지가 아니라 오고지 잘못 고지했어요. 뭐 이 두 가지지. 길게 잘못 고지했어.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초분 문서를 받아보니까 행정심판 청구했을 거 안 날로부터 900일 내 이렇게 돼 있어. 길게 잘못 고지했죠. 오고지 기간 내에 하면 돼요. 짧게 오고지하면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안 날로부터 9일이 됐어. 그 오고지 기간 내에 9일 내에 해라. 완전 억울하죠, 국민한테. 행정청이 잘못해놓고 국민한테 피해도 가. 그러면 안 되잖아. 짧게 오고지하면은 얘도 그냥 있은 날부터 180일이야. 길게 잘못 고지하면 길게 그 기간 내에 하면 돼. 짧게 잘못 고지하면 어때요? 180일 적용하는 거야. 불고지와 오고지가 직권한 거 신청한 고지와 분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고지제도는 간간히 시험에 나와. 왜요? 소송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소송에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에서는. 그죠?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 배웠어요. 정말 시간이 금방 흐르죠. 그죠? 그래서 다 배웠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행정법이 원래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행정법이 상당히 효자 과목이에요. 특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고득점도 용이하고 점수도 좀 잘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반복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봐야 돼. 그래야 익숙해지고, 그죠? 이해했더라도 문제 바로 풀리냐? 기억을 해야 풀시, 그죠? 기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처럼 이해 기반의 암기 과목은 스스로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판사한 거 기준으로 필기해 놓고 복습하면 책에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적어 놓고 이렇게 해서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질문인 사람 질문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